자,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그 시기를 거쳐야 됩니다. 이 종잣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쓰면 되는데, 재테크를 한다라는 그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월급의 일정량 부분을 저금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껏 생활 방식들이 소비형 그런 생활 방식들을 갑자기 바꾼다라고 했을 때, 적응까지 한다라는 그 가정이 생긴다면 굉장히 타이트한 그 습관을 변경하는 그런 시간들이 걸리고 타이트한 그런 생활들을 이어가셔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펑펑 쓰고 싶고 물고 싶고 그런 것들을 절제를 하는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문자 캡처 화면이 있죠. 자, 월급님 로그인 했습니다. 자, 신용카드 퍼가요. 뭐 다른 거 퍼가요. 뭐 핸드폰 요금 퍼가요. 결국에는 월급님 아웃했습니다. 이런 그 캡처 화면이 굉장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죠. 그만큼 소비를 해야 될 그 항목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를 지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남는 게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그 각오가 생긴 것만큼 굉장히 독해져야겠죠. 이 과정이 진짜 이런 얘기들 하세요. 10년에 10억을 만든다라고 친다라고 했을 때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1년에 1억씩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한 8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고 2년 정도 만에 이제 10억이 도달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초기 그 단계, 다지는 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길게 걸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변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크지 않다라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죠. 그런 변화하지 않는, 노력에 비해서 그런 변하지 않는 그 결과를 봤을 때 자괴감이 빠지고 지루해지고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테크, 특히나 종잣돈을 만드는 그 단계에는 너무나 힘든 게 사실인데, 그것을 알고 각오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어떻게 빨리 모을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없애는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한번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한 몇 개 정도 있으신가요?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의성들로 신용카드를 굉장히 즐겨 쓰고 편하게 쓰고 그렇게 하죠. 카드로 막 끌게 되게 되면 돈이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적 반응도 일으키고요. 심지어는 이 시계, 지금 스마트폰인데, 스마트워치인데, 스마트워치뿐만이 아니라 삼성페이로 스마트워치, 뭐 핸드폰, 신용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으로 바로 결제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신용카드 사용은 우리가 한 달 있으면 다시 갚아야 돼요. 대출의 일환이죠. 단기 대출입니다. 자, 한 달 그 기간 동안에는 카드사가 대납을 해주죠. 근데 한 달 지나고 났을 때는 바로 갚아야 되는 게 단기 대출이죠. 이 대출이라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끓는다고 무한정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무한정 쓰게 만드는 게 신용카드인데, 이 신용카드를 없애실 필요가 있어요. 돈을 일단 모으는 그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신용카드를 없애야 됩니다. 자, 신용카드를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대체적으로 신용카드 대체로 했을 때 체크카드 또는 현금 사용을 권해드리는데, 현금은 사실 너무 불편하죠. 매번 뽑아야 되기도 하고, 이 잔돈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관리가 측면에서 또 하나의 관리 항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체크카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통장에 있는 돈을 바탕으로 쓰는 거죠. 쓰게 되게 되면 잔액도 확인할 수가 있고 얼마를 썼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잔액이 줄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되나요? 100만 원에서 만약에 10만 원으로 줄었다. 이제 나머지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리고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소비에 위축이 됩니다. 이 나머지 금액적인 부분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순간 이 소비를 자제하겠다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일어나요. 체크카드를 쓰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취미를 대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헬스장 많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헬스장을 가게 되면 이런 뭐 운동할 거리라든가 뭐 런닝머신이나 TV를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23살 때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취업을 하고 한 1년 정도를 제외하고 그 13년을 헬스장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를 차고 난 다음에 헬스장을 가지를 않아요. 대신해서 집에서 운동을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만큼 집에서 운동하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마트워치를 차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스마트워치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시간을 보고 달자를 확인하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그것만큼 중요한 기능이 만보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14년 정도를 헬스장에 다녔었는데 헬스장에서 매번 가서 하는 게 똑같았습니다. 런닝을 하거나 TV로 보면서 런닝을 하고 뭐 스트레칭하고 윗몸 일으키기 뭐 푸시업 요 정도 하고 이제 빨리 가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그런 일상적인 패턴화 돼 있는 그런 운동이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스마트워치를 사고 난 다음에도 이제 헬스장에 다녔었는데 헬스장에서 이제 다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슷한 걸음수를 걷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9,000보에서 8,000보에서 9,000보 걷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될수록 이 부분에 대한 평균적인 그 측정치는 굉장히 이제는 정확해질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측정을 했었어요.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 헬스장의 중요한 부분은 제가 사용하는 러닝머신이었어요. 러닝머신, 스피드라든가 뛰는 거리, 그리고 시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러닝머신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겠습니까? 그 비싸기도 비싸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집에 둘 수가 없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만보기 역할, 9,000보를 걷고 9,000보를 걷게 되게 되면 똑같은 그런 거리가 미세하게나마 좀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거리만큼 걸어진다, 뛰는다라는 그런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집에서 뛸 수도 있겠더라고요. TV를 보면서. 특히 제가 좋아하는 TV를 헬스장에는 못 봤어요. 이 현지 헬스장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TV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프로를 못 봤습니다. 저 뉴스를 주로 보는데 뉴스를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능들을 대부분 다 틀고 계셔가지고요. 집에서 편하게 제자리 뛰면서 TV 틀어놓고 뉴스 틀어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색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동량도 뭐 그렇게 다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어색함도 너무나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근데 그 이상 8,000보 9,000보가 아니라 10,000보 정도 하루에 뛰고 있는데 그렇게 뛴다라고 했을 때에 너무 많은 장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활용할 수가 있다. 헬스장 왔다 갔다 샤워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집에 와서 뭐 하는 그런 시간들이 싹 이제는 사라지고 바로 이제는 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바로 이제는 책을 쓴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시간적인 부분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자금적인 부분 세이빙 한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그런 운동들 푸시업이라든가 스트레칭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대처를 할 수 있는 집에 그런 운동기구들은 집에 또 놔두게 되니까 또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취미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런닝머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걸어 다닐 수가 있겠죠. 주변 공원이라든가 주변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돈이 안 드는 그런 방법 아낄 수 있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아끼셔야 됩니다. 취미생활 대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대체 소비를 장려한다라는 것이죠. 자, 대체 소비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신형 핸드폰을 예를 들게요. 신형 핸드폰 나오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는 고가의 핸드폰은 이지 않겠습니까? 고가 핸드폰이 하나 100만 원이 넘습니다. 노트북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굳이 그 신형을 살 필요가 있을까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서 중고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워낙 제품들이 잘 나오고 서비스 센터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웬만한 그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 삼성 거를 예를 들었을 때는 고장이 나질 않아요. 최근 들어 샀던
그 소비 전자상품을 샀던 그 대부분의 소비들은 중고용품을 대부분 사고 있는데 한 번도 고장이 난다거나 잘못 샀다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이빙 됐던 것만큼 투자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그 비용적인 부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나라가 대표적인 사이트죠. 중고나라에는 굉장히 안 파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의성도 있고 이제 안정성까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비를 대처한다는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네 번째는 시간 활용입니다. 시간 활용. 사람들은 시간이 많았을 때 밖에 가서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활용한다는 그런 부분이 굳이 소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만드는데 기간 동안에는 조금 자제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 시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6년 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거의 회사를 나가는 시간을 제외를 하고 극도의 시간을 책을 읽는 시간으로 돌렸습니다. 지식도 쌓이고요. 시간도 잘 가고 굉장히 이제 마인드 확장도 굉장히 많이 되면서 남는 게 많은 그런 시간 활용이었어요. 이런 시간을 활용하는 그 방법들을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 사실 다른 부분도 뭐 동영상을 본다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책을 읽는 그 시간들을 확보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돈도 안 들면서 굉장히 요가 생활에 있어서 실효성, 좀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수기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사실 전략을 꾸준하게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빨리 벌어 모으셔야 되는 그런 것만큼 굉장히 전략을 하셔야겠죠. 전략을 하는 게 소비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원하는 만큼 소비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비를 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해지고 이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굉장히 이제 소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거나 굉장히 다른 그런 활력소를 얻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소비가 없어지는 것만큼 이런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스트레스의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기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굉장히 인터넷만 친다고 하더라도 전략 노하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하우들을 굉장히 읽어가면서 힘을 얻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꾸준하게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니 이런 성공자들, 전략에 성공을 해서 이 종잣돈을 마련했다라는 그 수기들을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가 걸리지는 않죠. 전략을 했던 그 수기를 다 읽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굉장히 용기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꾸준하게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는 응원을 받을 수가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남한테는 관대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라.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이것은 아직도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로 끊임없이 회의하라.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엄격함, 그런 부분들이 개인을 발전시키고 뭐 회사도 발전시키고 뭐 크게 얘기하면 역사도 발전시키는 것이니. 자, 이것으로 돈 어떻게 빨리 모을까요? 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